자, 23년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가 지금 두 개로 나가 있죠. 그래서 과목이 지금 형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 개론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지금 응시한 직렬에서 과목명이 형소법인지 형사소송법 개론인지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죠. 형소법이랑 형사소송법 개론이 과목 이름은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인 난이도나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 20문제에서 1번부터 4번까지만 문제가 달리 출제된 거고, 5번에서 20번까지 나머지 16개 문제는 아예 문제 자체가 똑같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 내용이나 난이도나 출제 경향에 개론과 형사소송법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설은 형사소송법부터 시작하고, 그 다 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론은 1번하고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만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가셔가지고 기출해서 1번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부터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하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이번 시험이 좀 유독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 10대 문제 정도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세 문제 정도가 약간 이거는 좀 실제 시험장에서 정확히 알고 딱 답 맞춰가지고 푸는 사람이 거의 없겠는데 싶을 정도로 딱 두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렵고, 이제 두세 문제나 두세 지문 정도. 근데 또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문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출됐던 판례를 거의 다 그냥 사지선 다 깔아가지고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쉬웠는데 한 두세 문제 정도 이제 제대로 풀고 맞추는 게 좀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평가하는 거고, 전체적인 내 평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1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고 정규 커리큘럼에서 문풀 강의면 사지선 다 전체를 꼼꼼히 보면서, 그러면 이제 20문제라고 치면 한 두 타임 2시간 정도 해가지고 꼼꼼하게 푸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기출해설 특강이고 하니까 약간 정답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볼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시고 붙으실 분들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들은 대충 빨리 보는 것만, 당연히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해설 보시면 정답 지문만 그냥 대충 뭐 판례 번호나 규정 숫자만 써놓은 게 아니라 사지선사 전체에 대한 전체 해설하고 막 밑줄 표시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혼자 독학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전체 이제 복습 시간 확보하셔가지고 전체 내용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놨고, 강의는 좀 더 이제 정답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 거뜬거뜬 한 타임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2번 지문 보세요.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데 그치는 게 어떤 경우를 가장 대표적 예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증언에서 내가 왠지 위증할 것 같은, 위증죄 처벌되는 범죄니까 왠지 위증할 것 같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딴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는 경우는 고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바로 2번 틀린 거는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형사소송법 148, 149 증언거부권 규정에 대응해서 150조 사유소명 규정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 한정에서 차고 사기 강박 주관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있냐에 대한 판례 태도거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무효로 볼 수 있다요. 네, 첫 번째 중요한 점에 대한 착오, 두 번째 귀책 사유 보존제, 세 번째 이걸 유효로 두는 게 현저 정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 초래하는 경우죠. 자, 그게 딱 머릿속에 잡힌 상태에서 읽으시면 되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귀책 사유 보존제 요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맞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1번이 지금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모두를 갖추면 무효인데 지금 지문에는 한 개만 써 있으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 아닙니까 하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풀 건 아니죠. 지금 1번 지문의 표현을 보시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이 요구돼요.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중요한 점에 대한 착오, 유효로 하는 게 현재 정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 초래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지문 표현으로만 보면 이거 맞는 걸로 처리하는 게 맞고, 이건 뭐 출제 오류거나 뭐 출제가 애매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공시송달 누가 명해요? 법원이 명할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해설로 가셔가지고, 자, 64조 공시송달의 방식 있죠?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이제 사유는 소재 불명, 소재를 알았더라도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그에 따라 법원의 명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 사유 있으면 법원이 명해서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나머지 지문들은 바로바로 맞출 수 있었을 거고요. 자, 3번으로 바로 가죠.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 같은 경우 접경교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거여서 위법하다죠. 그래서 그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이 위법한 절차다까지는 맞는데 수사 단계 등에서 이런 식의 위법 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소 제기를 무효로 보진 않는 거죠. 그 뒷부분이 틀린 질문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었던 게 이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 시는 견해 대립이 있고 거기에 대해 명시 판례가 공소제기 무효라고 봐서 공소기가 판결 선고한 게 있죠. 그거랑 비교해서 풀었어야 돼요. 심지어 위법한 함정수사 케이스에서도 쟁점 견해 대립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소제기를 무효로 봐가지고 공소기가 판결 선고한 거고, 이 부분은 그런 식의 직접적인 쟁점이나 판례가 존재하는 경우도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위법 절차 평가까지만 맞는 거고 공소제기 무효까지 그 부분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1번, 이건 최신 판례에서 했던 거죠. 자, 뭐랑 비교하라 그랬어요? 공소장에 검사가 날인 도장 빼먹은 그 기존 판례랑 비교해서 간임 빼먹은 판례 비교했죠. 도장 빼먹은 건 뭐였어요? 원칙은 무효, 예외적 하자치유 긍정이었는데 간임 빼먹은 건 판례가 희한하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그냥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봐버리니까 특이한 판례였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그 경우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간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유효한 걸로 보고 공소제기 절차 무효로 보지 않고 공소기가 판결 사유 자체로 보지 않는 게 간임 판례였어요. 그래서 간인하고 김형날이라고 딱 키워드 잡아가지고 아, 간인 나왔구나 하고 틀린 지문 맞추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증거 결정은 자유재량이죠. 그래서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요. 동그라미 3번 깊이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고요. 동그라미 4번 깊이 사유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전체 1, 2, 3, 4 중에 1, 2, 3은 여러 번 배웠고 기출도 했었고 책에서도 강조해서 배웠던 거고 4번이 약간 이제 좀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4번이 책에 빠져있고 없는 판례 막 억지로 이제 찾아가지고 낸 지문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4번이 약간 물음표가 떴더라도 1, 2, 3번은 확실히 틀린 거니까 그냥 4번이 맞겠구나 이제 소거법으로 맞추고 넘어가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6번 문제가 풀기 약간 까다로웠을 건 게, 자, 일단 1번.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판례가 있으니까 이제 해설이 다 나오게 되는데 판례를 뭐 따로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반론적으로 맞는 얘기인 거고, 동그라미 3번은 기존에 기출된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하자치유 긍정한 중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1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자체로 보면, 자, 공판 절차, 우리가 이의신청을 강조해서 배웠던 거는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둘 다 가능하고, 증거 결정은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만 할 수 있고 증거 조사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 이건 여러 번 강조해서 배웠고 기출도 봤었는데 그걸 이제 틀어가지고 안 배우던 부분을 내는 거예요. 자, 규정 자체가 있긴 한데 이 규칙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맞췄다기보단 속어법으로 맞췄을 건데 1번, 3번, 4번이 워낙 딱 맞는 지문이 게 바로 나와버리니까 또 정답률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2번 해설 부분 보시면 자, 304조입니다.
재판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 신청권이 있다고요. 자, 이 조문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었을 건데 여기까지는 거의 정리 안 하거든요. 그 다음 규칙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규칙 136조가 있어요. 방금 본 304조 이의 신청은 사유 있죠?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고요. 자, 뭐가 빠져 있어요? 이제 증거결정, 증거조사, 이의신청 공부한 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죠. 뭐가 빠져 있다?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다라는 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이 규칙까지 기출 지문을 정리해서 이제 들어가셔야겠죠. 다음 시험에는. 이번 시험은 소거법으로 풀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어려운 판례긴 한데 여러 번 기본서에서 설명해 기출로도 봤었죠. 그래서 포괄일죄 일부 범죄 기판력이 미치는 게 기본이 돼 동종의 확정 판결이 들어가 있으면 분단돼서 쪼개져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도 않고 공소장 변경이 안 되니까 따로 추가 기소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추가 기소는 이중기소 금지 원칙의 위반도 아닌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추가할 수, 자,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 공소장 변경을 하면 안 되고 따로 기소해야 된다 결론이에요. 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이런 문제가 은근히 뭔가 간단한 것 같은데 풀기 까다롭죠. 전체를 종합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구속 취소 청구권자, 청구권 정리했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 그리고 뭐야? 30조 2항에서 규정하는 변호인 선임권자죠. 거기에 검사 들어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 있을 때 하는 거고 별도 청구권자 규정이 없어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검사의 객관 의무의 발현이죠. 검사도 재심 청구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 풀기 까다로운 게 2번이 이렇게 집행정지는 그냥 상당하지 아니할 때 하는 거지 검사가 빠져있다 이렇게 바로 맞췄으면 괜찮은데 그 집행정지에 검사 청구가 있냐 없냐가 헷갈려 버리면 3번하고 2번이 되게 헷갈렸을 겁니다. 왜? 3번은 잘 정리 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번 지문 그 해설 부분 보시면 감정유치죠. 감정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두는 건데, 자, 그럼 감정유치 수사 절차 조문이에요. 검사는 이런 감정 위촉하는 경우 유치가 필요하면 판사한테 청구해야 된다 조문이 221-3의 1항에 있어요. 이 조문도 알고 푼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검사 청구 없군 하고 바로 맞췄으면 괜찮은데 이 3번, 2번이 정확히 안 떠올랐을 때 2번, 3번 두 개가 엄청 헷갈렸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8번까지 푼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어렵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게 이 8번이에요. 그거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딱 정리가 바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좀 이제 애매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9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건 너무 자주 봐가지고 그냥 바로 맞추는 거죠. 사경이에요. 검사 말고. 검사권은 나올 여지도 없다 그랬죠.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주서 적용 규정 사망 내용 인정의 주체 당해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에요. 바로 그냥 뭐가 틀렸어요? 사항 요건 갖추면 써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죠. 사망 적용되는 거고 내용 인정의 주체도 진술자가 아닌 피고인입니다. 자, 1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1번도 그냥 규정 그대로인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 이것도 그냥 외우라 그랬죠. 상소 절차에는 재소자 특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은 적용 안 된다. 그냥 외워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으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왜? 3번도 정확히 딱 알고 푼 사람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1번하고 3번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1번은 근데 조문 정리가 돼 있으면 바로 맞추는 거고 조문 정리가 안 됐으면 이것도 헷갈렸을 건데 1번 조문까지는 그래도 정리를 시켰었죠. 3번은 정리 안 시켰거든요. 자, 3번 한번 보세요.
자,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제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간 준수 못한 때 이러한 재항고도 광의의 상소에 포함되니까 뭐의 대상이 된다? 345조 상소권 회복 청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서에서 빠져있는 문장이고 이거는 직접적인 판례, 이제 문구는 있긴 한데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이걸 명시적으로 딱 판시한 판례도 아니에요. 다른 쟁점에 대한 결론 내리면서 그냥 딱 한 줄 쓰고 간 판례를 찾아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 역시 알고 제대로 3번을 제대로 알고 푼 사람은 없고 속어법으로 딱 풀어가지고 이게 맞겠구나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또 이제 기출됐으니까 앞으로 공부용으로 이제 어떻게 돼? 기출 문제 외우셔야죠. 이런 재정 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역시 3, 4, 5조 회복 청구 대상이 된다. 이런 건 이제 기본 강의로 가더라도 그냥 한 줄 외워버리라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3번은 그냥 외우는 지문인데 뭐 지금은 아직 재정 신청 또 안 배우시고 하신 분들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여러 번 얘기했죠. 자, 2번, 3번, 4번 뭐 추가 설명을 뭐 복잡복잡하게 할 게 없고 자, 역시 1, 2, 3번 틀린 거 확실하니까 4번이 맞는 거고요. 자, 4번 보세요. 접견교통권의 침해 관련 변호인 숫자는 제한 없죠? 그럼 침해 관련은 뭐다? 개별 신청한 개별 변호인별로 판단한다. 그래서 개별적 판단한다인데 동그라미 4번 판례 한번 보세요. 해설 부분 보시면 그 윗부분이 오히려 익숙할 겁니다. 밑부분이 뭐였어요? 소극적 진실 의무 관련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정도로는 위법한 그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죠. 오히려 그 부분이 익숙한데 그 익숙한 판례 부분 말고 그 뒷부분을 지금 찾아가지고 낸 거예요. 접견교통 침해 여러 명에도 전체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니은번은 뭐 규칙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아실 거고 자, 디귿번이 뭐가 틀렸어요 지금? 일단 피고인 보석이 아니에요. 피의자 보석이니까 이건 적부심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적부심은 청구할 수 있대. 뭐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 해달라는 개별 청구권은 없어요. 정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적부심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이에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써있으면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아까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상습범 포괄일죄 일부범죄 확정 판결의 기판력 미친다 면소 판결인 거죠. 물론 기판력의 시적 범위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이어야 돼요. 바로 면소 판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최신 판례 강조했던 거 그냥 바로 나온 거죠. 이런 거 그냥 바로바로 맞추고 넘어가셔야 돼요. 최신 판례 강의를 안 들었으면 이런 거 그냥 아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신 판례 무조건 보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도 여러 번 강조했죠. 변호인에 대한 자폐시설 설치 역시 가능하되 반대 신문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요. 안 된다고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거 14번에 4번은 개인적으로는 이거 출제 오류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 이의 제기를 안 해놨더라고요. 이상한 것만 정답 이의 제기해놓고 이거 지금 혹시 그 오늘이 아마 정답 이의 마지막 날일 건데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이건 이의 걸만해요. 자, 동그라미 4번 지문 보세요. 184조에 비교해서 221-2 둘 다 증거 보전이죠. 221-2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에 있어서 참여권 보장 안 하면 위법이에요.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틀린 거라고 답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설 부분에 지금 써놨는데 자, 해설 부분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해설 동그라미 4번으로 가셔. 이거 정답이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세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4번 해설 부분 밑줄 부분 보세요. 184조와 비교해서 판례 표현입니다. 같은 법 221조의 2의 5항은 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여하게 할 수 있다요. 그럼 반대 해석이 가능하죠?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참여권 보장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반대 해석이 되는 거고 그니까 지금 4번 지문이 틀린 거다로 나온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위법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판례 배분 보시면
그 5항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에 있어서는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고 그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판례 가지고, 이게 폐기된 판례는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판례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틀린 질문을 낸 건데, 자, 밑에 추가 해설 달아놨죠? 현행법 표현이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 판례가 판시된 당시는 5항에 뭐라고 써있는, 다운표 써놨죠? 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케 해야 된다라고 옛날 형소법 규정이 있고, 이 옛날 형소법 규정이 184조랑 다른 거 강조해서 판례가 221-2에서는 보장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건데, 법이 개정됐어요. 자, 뒤에 써있죠. 개정된 현행 5항은 뭐라고 써있어요? 184조랑 차이가 없습니다. 정한 때에는 이를 통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심지어 하여야 한다로 써있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행법상으로는 이거 참여권 보장 안 하면 위법하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물론 판례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판례 근거로 출제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다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지, 왜? 이 판례는 옛날 법에 대한 해석이니까 현행법의 해석에는 들어갈 여지도 없어요. 너무 또 판례, 지금 현행법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판례도 새롭게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현행법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옛날 판례를 가지고 출제한 거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건 틀린 게 맞아요. 지금 20문제 중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답 시비가 붙을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이거 이의제기 해놓으신 분이 아무도 없던데,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꼼꼼하게, 만약에 오히려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정답 없어요. 1, 2, 3, 4 중에 이게 소거법으로 풀려고 해도 1, 2, 3번은 이것도 여러 번 봤던, 이건 1, 2, 3번은 정말 여러 번 나왔던 거긴 확실히 맞는 거고, 4번도 이건 참여권 보장 안 하면 위법하다 갇힌 거거든요. 물론 뭐만 있어요. 참여권 보장 안 하면 위법하고, 다만 이런 경우 하자치유 긍정이죠. 하자치유 판례로 이건 강조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하자치유 부분이 안 써 있어서,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답 지문 표현만 보면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얘는 정답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정답관이 4번은 지금 틀린 걸로 나왔으니까 이의제기는 하세요. 혹시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그 사이트에 제가 하고 싶어도 이게 응시 접수를 안 한 사람들은 이의제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는 이의제기 해가지고 정답 없음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출제가 제일 이상한 거예요. 전체 20문제 중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이에요. 좀 그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15번 문제, 그러니까 14번, 15번이 제일 문제. 14번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출제가 잘못된 거고. 15번은 뭐 전문심리위원을 이렇게까지 근데 전문심리위원 한 문제 나올 거라고 하나 정리하라고 했었죠. 판례 때문에 조문 정리 같이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자, 1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4번은 이미 기출까지 여러 번 됐던 그 최신 판례죠. 이것 때문에 이 중요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걸 또 낸 거죠, 지금. 세심한 배려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조문 내용 그대로죠. 자, 1번, 2번은 밑에 그 해설 보시면 279-2에 전문심리형 관련해서 2조문 딱 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1번 틀린 거고 2번이 맞는 거구나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정리 안 하는 규정이었을 거예요. 정리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을 규정인 건데 1번 틀렸구나 바로 맞췄으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또 1번도 아마 그 질문하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자, 뭐가 틀렸어요? 쭉 읽어보시면 밑에 밑줄 쳐놨죠? 의견 진술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럼 질문하고 함에 있어가지고 허가받아서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가장 첫머리에 공판기일의 하나예요. 조문 정리하라 그랬죠? 전문심리위원은 공판 준비기일도 되고 공판기일도 돼요. 그러니까 공판기일의 하나여란 표현은 준비기일을 빼버리는 표현이니까 준비기일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뒤에 거 후루룩 읽어가지고 뒤에 거 맞으니까 맞구나 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또 이제 3번하고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출제가 애매한 것도 아니고 1번이 틀린 게 맞습니다. 이게 아마 그 이의제기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15번에 1번을 이의제기 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14번에 4번을 건 게 맞아요. 딴 거는 뭐 이의제기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거 그냥 조문 정리죠.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재차 체포, 재차 구속 관련해서 이런 규정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랑 비교해서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구속에는 이런 조문이 있지만 통상체포는 이런 조문 없죠. 자, 4번이 오히려 없는 거를 그냥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서 구속이랑 헷갈려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건데 1번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1번, 2번, 뭐 여러분, 자, 1번 판례 보시면 해설의 그 헌재 판례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공부한 걸 가지고 푼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헌법에서도 뭐 그냥 뭐 헌법에서 또 헌법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헌법에서 뭐 중요하게 다루는 판례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론 가지고 그냥 무기대등의 원칙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당사자의 대등주의, 당사자주의 설명하면서 말로 몇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 떠올려가지고 그냥 당연히 맞겠구나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게 1번 지문이에요. 자, 근데 뭐 1번이 애매했더라도 그냥 동그라미 3번 바로 맞추는 거죠. 기출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조직상으로는 본원, 지원, 상급, 하급이 돼 재판 절차법상 관할에 있어서는 대등이고 토지 관할도 별개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 대등 법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1, 2, 4번 모르더라도 3번은 그냥 바로 맞추는 거죠. 4번 지문 보세요. 이거 4번 지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4번 지문 공부한 사람 없습니다. 이거 4번 지문 공부해서 맞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군사법원 재판권위가 해설해 보시면 군사법원법 2조입니다. 이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기출이 됐더라도 이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3번이 틀린 건 틀린 거지 4번을 알고 푼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 정답률이 떨어질 것도 아닌 게 3번이 너무 틀린 게 확실하죠. 그래서 참고로 4번 지문의 해설만 읽어보시고 정리는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군사법원까지 공부하겠다 하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뭐 동그라미 1번. 이거 기출지문이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경찰 기출 문제 낼 때도 한번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데 그치는 경우는 본래 증거고 전문 증거 아니래. 이런 사실을 말했다는 걸 또 다시 증명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라고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한번 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동그라미 4번은 그냥 310조 2항이죠. 뭐 조사자 증언 일반적인 전문 진술로 똑같고 참고인의 전문 진술이니까 310조 2항이고 그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상 필요성 원진술자 진술 불능 요건 못 갖춰서 증거는 부정이죠. 바로 틀린 거예요, 지금. 자, 19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일체 제재 불이익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헌법 지문이거든요. 표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1번 몰랐더라도 4번 가지고 그냥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합헌 결정의 소급표 제한이죠. 종전 합헌 결정일 다음 날로 소급이니까 다음 날부터 확정받은 사람은 무죄. 이전에 받은 사람은 면소였습니다. 시기를 보셔야죠. 그래서 이전에 확정된 경우니까 면소 판결이죠. 무죄라고 써 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이건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그 다음에 20번 동그라미 1번 증거의 명백성 관련 고도의 개연성. 그 고도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방식 독립평가, 단독평가가 아니라 한정적 재평가설이었죠. 재심 청구하면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 관련 모순적 밀접한 거에 한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고려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단독평가설로 써 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도 재심에서 맨날 강조했던 거잖아요. 동그라미 2번 병합하고 추가하는 거 안 되니까 기판력 미치지 않고 후당 병합 관계 인정되지 않다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뒤에 거를 내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첫 번째가 낸 거, 첫 번째 그냥 법리적인 근거 얘기했었죠. 동그라미 3번 특별 사면도 재심 청구 가능하되 일반 사면이 면소 판결 사유고 특별 사면은 면소 판결 사유 아니니까 면소 판결하면 안 된다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유죄면 무죄면 무죄 때리면 되고 유죄는 피고인에 대해서 형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까지 다 나와요.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지금. 뒤에 것까지 물어보지도 않았죠. 동그라미 4번 개시결정의 범위는 전부 심판 대상은 재심 사유 없는 부분에 심판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 3, 4가 전부 다 뒤에 더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판례가. 근데 거기까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첫 번째 그냥 앞에 있는 표현만 딱딱 끊어가지고 맞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예요.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두 문제예요. 두 문제가 답 맞추기 제일 까다로웠을 거고
나머지 이제 한두 지문 까다로운 거 나온 거는 속어법을 풀면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딱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운 나쁨 한 2문제 정도 틀렸을 문제라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뭐 평이하다라고 총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론으로 가셔가지고요. 형소법하고 다른 1, 2, 3, 4만 볼게요. 자, 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위수증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판사와 달리 검사 제적 깊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피해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 수사 절차 위법하게 보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 판례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맨날 얘기했죠. 성명 모용 소송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 판례 태도 실질적 표절의 입장에서 모용자. 고치는 조치는 검사의 조치죠.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공소장 변경 없이 그냥 단순한 표시 정정으로 족하다. 허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가 필요 없는데 요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틀린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죠. 사망한 후 상속인이 대신 취소하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당연 실효된 거 가지고 재심 청구할 수 없고 역시 뒤에 판례가 더 나오죠. 개시 결정하면 안 될 거를 해버리고 심판 절차 이런 게 뒤늦게 밝혀지면 심판법원은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결론까지예요. 그 결론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이건 바로 맞추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넘어가고 3번 보세요. 자, 비약적 상고 사유 조문 정리 그대로 했으면 3번 지금 맞는 거 바로 맞출 수 있죠. 자, 4번 보세요. 약식에 대한 정식 관여면 전심 재판이 안 되지만 정식 재판에 대한 항소심 관여죠. 그러면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였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꼼꼼히 봤어야 돼요?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에 관여한 경우라고 대충 후루룩 읽었으면 안 돼요. 정식 재판에 항소심 관여니까 이건 전심 관여에 해당해서 제척 사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척 사유 있는 사람이 관여한 때 해당한다죠. 근데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1번, 3번 이건 바로 맞추는 거고 틀린 지문. 그리고 4번도 방금 같이 앞부분을 후루룩 그냥 오해하고 그냥 대충 이거겠구나 안 읽고 꼼꼼하게 읽었으면 4번도 바로 틀린 거다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틀렸으니까 2번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속어법으로 봐야 돼요. 왜? 2번 읽어보시죠. 비상상고는 우리가 공부 꼼꼼히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비상상고에서 딱 하나 판례 찍으라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존재 간과하고 유죄 판결 때린 거 비상상고 대상되고 이거는 파기자판에서 피고한테 효력까지 미치는 걸 하나 정리하라 했죠. 그 정리한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은 모르고 풀었을 수 있는데 또 혹시 뭐예요? 답 맞추는 데 진짜 없어요. 자, 2번 판례 보시면 공소시효 완성됐으면 면소 판결 때렸어야 되죠. 근데 326조에 면소 판결 때리라고 했는데 면소를 안 때렸으면 이건 법령 위반 확정 판결 비상상고 대상 된답니다. 근데 비상상고는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역시 2번을 제대로 알고 딱 맞는 거다라고 딱 확신을 가지고 푼 사람 별로 없을 거고 근데 또 뭐야? 1, 3, 4번 그냥 풀어보니까 2번이 맞는 거예요. 비상상고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1, 3, 4가 틀린 거니까 2번이 맞겠지 하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률 자체는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똑같잖아요. 개론 문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딱 두 문제예요. 두 문제 하나는 출제 오류니까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야? 전문 심리위원은 헷갈리게 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었어가지고 속어법으로 잘 안 되죠. 한 두 문제 정도 약간 여러분들 뭐 좀 이제 좀 더 쓰면 한 세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정도 약간 아리까리 뭐 틀렸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출해설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이번에 그냥 붙어가지고 뭐 그냥 기출 해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확인만 하고 그냥 붙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제 얼굴 볼 수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후루룩 보는 것도 아니죠. 전체 사지선 다 꼼꼼하게 복습 정리하셔야 된다. 물론 기존에 공부를 하신 분들 한정해서 공부가 아예 안 되신 분들은 뭐 정리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이제 바로 5월부터 이제 정규 커리큘럼 기초 강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작년에 약간 좀 강의가 딜레이 된 게 있어가지고 올해 강의는 5월에 딱 기초 강의 바로 끝내고 6월부터 기본 강의 바로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커리큘럼을 딱 확실히 맞춰가지고 땡겼어요. 이제 그런 거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확인하시고 이제 기출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정규 수업 때 뵈실 분들 이제 앞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